사실은 예상 질문이 제일 어렵죠. 예상 질문이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런 뭐 정부 지원 사업만 저도 이제 10년 다 돼 가는데 가끔 정말 황당한 질문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냥 머리가 하얘지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막 버벅대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더 하시겠죠. 그래서 방법은 뭐다? 미리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다 뽑아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초창패, 예창패 뭐 다행히도 목차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목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예상 질문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Q&A 때 여러분들 한번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자, 예상 질문입니다. 총 4가지 꼭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문제인식이란 부분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성과 창출이 있고 마지막으로 팀 구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 문제인식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은 나름 문제라고 그걸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 처리라든지 뭐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좀 너무 좀 지엽적이지 않을까요? 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사람이 클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적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냐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 이거지. 또는 기대효과 과연 그게 이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기대효과가 그렇게 클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다음 두 번째 실현 가능성. 사실은 실현 가능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포인트는 차별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예창패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해 보면 비슷한 게 많긴 해요. 많은데 이제 그래서 비슷한 게 많은 와중에 과연 대표님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일부러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그거죠. 대표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그 차별성 뭐 이런 면에서 공감이 좀 안 됩니다. 라든지 제가 볼 때 그 서비스 이미 기존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차별성에 대한 질문. 자,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실제 구현 가능한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크라우드 펀딩 아시죠? 와디즈, 킥스타터, 인디고를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실제 작동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멋지게 이미지로 렌더링을 해놨어요. 애니메이션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가 느낄까요? 저거는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가질 수도 있겠죠. 비슷한 얘기죠. 이런 식으로 비유하자면은 만약에 대표님이 아주 그럴싸하게 어떤 뭐 UI를 그려놨어. 또 그럴싸하게 렌더링을 해놨어. 근데 이제 평가원들은 워낙 그쪽 오래 했으니까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사업계획서나 발표 자료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한다는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질문하겠죠. 대표님, 일단 그 뭐 렌더링 화면이라든지 그 언급하신 내용은 좋은데 실제 구현 가능한 역량이 있으세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질문 나오시죠. 그러니까 실제 구현 가능하냐 이거지.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아이디어하게 좀 이상적인 그런 거를 제시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실제 구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세스가 뭐 A, B, C 단계가 있는데 각각 단계에서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1단계에서는 뭐 우리 내부 직원 2, 3단계는 우리 파트너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든지 그런 답변을 이제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자, 경쟁사 동향. 자, 경쟁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도 워낙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위너스랩 우리 대표님들은 대부분 다 경쟁사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하셨는데 없는 분이 계시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쟁사랑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이 어필이 안 된 거야. 그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는 결론은 뭡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예. 누구 노래죠? 누구 노래 있잖아. 내가 제일 잘났어. 사실 그거거든. 예, 맞죠? 예, 내가 짠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내가 제일 잘난 거야. 사실 그게 어필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경쟁사랑 비교해서도 각 항목별로 내가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 자료를 보면은 그게 약하게 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경쟁사 분석이 좀 미흡한 것 같다. 대표님, 요 외에 더 없어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비교해 놨는데, 지금 항목을 봐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비용 빼고 나머지는 다 뭐 크게 뭐가 없네요?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성에서 예상되는 질문이고요. 성과 창출.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예,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실 성과 창출이, 그죠? 세 번째 꼭지인데, 점수는 2점밖에 안 돼요. 발표평가에도 초창표도 25점밖에 안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얘기하면은 이게 제일 크죠. 예, 실현 가능성이 예, 이게 35점인가요? 예, 제일 크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예.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코칭해 드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떨어졌던 예, 평가 그러니까 주간 기관에서 받은 거죠. 대표님 뭐 이러저런 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라는 걸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시장 조사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내용을 봤더니 미흡했어요. 미흡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평가위원들이 예,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거 분명히 좀 이제 주변 사람이나 뭐 저도 그냥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시장 분석의 3요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째, 예, 누구냐 이거지 타겟이.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남자야 여자야 연령대가 어떻게 돼, 뭐 성별 어떻게 돼, 이런 얘기. 또 그 밖에 기타 특성이 있죠. 직업적으로 뭐 어떤 직업군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예, 내가 바라보는 타깃 고객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뭡니까? 거래액, 돈이죠 돈. 그래서 탐샘송 예, 그런 게 들어가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에서 또는 뭐 초창패든 탐샘송이 없었다? 그러면은 또 운이 좋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 가능하시면 그런 걸 넣어서라도 실제 돈으로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 시장 분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들어가면 좋은 게 그거죠. 설문조사. 여러분들이 실제 왜냐하면 탐샘 솜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솜이 쉐어 마켓이잖아요. 여러분이 목표한 시장 예, 누구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다. 물어봤더니 배달의 명 예를 들면은 10명 중에 7명이 쓴다고 하더라. 자, 음식점 10명 중에 7군데가 돈 낸다고 하더라. 어때요? 그러면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어떻게 뭐 이걸 뭐 잘 못했다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시장 분석에 대해서는 예, 방금 말한 대로 하면 이제 바꿔 말하면 질문 요소죠.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 타깃 뭐 인구 수가 어떻게 돼요? 20, 30대 뭐 MZ 세대 뭐 수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낚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돼요? 뭐 이런 거. 거래액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거. 혹시 리서치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자, 다음 마케팅 세일즈. 요건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시겠죠. 예. 예. 어떻게 팔 겁니까? 어떻게 홍보 잘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 요건 좀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요건 왜냐면은 아마 다들 대비하고 계실 거니까. 판매가. 판매가 없는 경우가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유형의 제품이든 무형의 제품이든, 예, 서비스든 판매가 정책을 반드시 제시하셔서, 네. 또 그걸 했기 때문에 예상 매출이 나와야 되겠죠. 혹시 만약에 판매가를 언급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발표 자료에 그걸 넣으셔야죠. 그래서, 예. 우린 판매가 정책이 있다. 이걸 좀 어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상 매출액. 예, 판매가가 나오는 게 예상 매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뭐 제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자료 중에 역시 이것도 이제 어떤 다른 유튜버 보셨겠죠. 근데 예상 매출액 부분에서 뭐 손익까지 상세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사실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판매가에 달해서 예상 매출액이 얼마 요 정도 사실은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이지 제한이 있잖아요. 5페이지고 초창배 7페이지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상세한 표까지 사실 보자는 취지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왕 하신 거면 쓰시는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연 단위별로 몇 개를 팔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매출을 내겠다. 이런 내용 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팀. 자, 팀은 전문성이죠. 그래서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는 대표자의 전문성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한 얘기가 뭐랬습니까? 사진도 집어넣고 필요하다면 한 페이지 다 채우라고 했잖아요. 대표자에 대한 얘기로. 그래서 자, 반대로 만약에 대표자님이 사업 계획서에서 어필을 약하게 하셨어요. 그럼 질문 나오겠지. 그러면 그 부분들을 보완하십시오. 어떻게? 발표 자료에서 사진도 집어넣고 대표님의 어떤 좀 어필하시는 것들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은 다 소개 안 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역량을 제가 몇 페이지 더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발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대표님을 어필하면 좋겠어요. 자, 그 밖에 다른 팀원들. 이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얘기죠. 만약에 AI에 대한 비즈니스였어. 근데 대표님도 엔지니어가 아니야. 팀원도 엔지니어가 아니야. 이러면 이제 바로 질문 나오겠죠. 아니 그러면 대표님 여기 지금 AI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누가 구현합니까? 혹시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사실 이게 제일 좀 치명적인 질문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정적인 질문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바로 드러나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하이테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질문을 몇 개 던지면 바로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 하이테크, 특정 분야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신 분들은 뭐 팀원이 됐던 파트너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걸 전담한다라고 하든지 커버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